안녕하세요. 박슈가입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죠. 향긋하고 고소하면서 풍미 좋은 아메리카노 한 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카페인에는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마시면 잠이 안 오죠. 우리가 마신 카페인이 절반으로 줄어들기까지 5시간 내지 7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완전히 없어지는 데는 1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후 3시에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이 커피 속의 카페인이 밤 10시가 되도록 아직 절반이나 남아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끈질기죠.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면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디카페인을 제거하는 공정, 이게 건강에 해롭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디카페인, 디카페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커피콩, 카카오, 찻잎 이런 것에서 카페인을 제거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커피를 통틀어서 디카페인 커피라고 부르는 거예요. 디카페인 과정을 거친 원두는 일반 커피에 비해 최대 99%의 카페인이 제거되어 있다고 합니다. 99%나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법. 첫 번째, 화학 물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커피 콩을 증기로 찐 후에 다이클로로메탄 또는 에틸 아세테이트를 이용해서 여러 번에 걸쳐 콩을 씻어내면 카페인이 제거된다고 해요. 카페인을 추출하고 남은 커피 콩은 증기로 다시 한번 쪄내서 잔류 용매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커피 콩에 남아있는 잔류 용매는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이때 사용하는 다이클로로메탄, 이염화메탄 이 물질이 독성 물질로 분류가 돼서 요즘에는 이 방법으로 디카페인 커피를 만드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워터 프로세스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와 마운틴 워터 프로세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 방식은 스위스에서 개발되었지만 공장은 캐나다에 있어요. 주로 용해도와 삼투압을 이용해서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식인데요. 볶지 않은 콩, 생두를 캐나다의 뜨거운 물에 담급니다. 약 12시간 정도 생두가 가진 모든 성분을 물에 녹여내고 생두는 다시 꺼냅니다. 이 물에는 향미, 맛, 카페인 이런 모든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카페인은 숯을 사용해서 만든 카본 필터로 걸러내고요. 향미와 맛에 해당하는 성분은 물에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우러나온 꺼낸 생두는 폐기 처분하게 돼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카페인을 제외한 향미와 맛 성분이 들어있는 이 물이에요. 이 물에 다시 새로운 생두를 담급니다.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서 새로 넣은 생두 안에 향미와 맛 성분은 이미 물의 포화 상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러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물에 없는 카페인 성분만 우러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새로 넣은 생두는 맛 성분을 잃지 않고 카페인만 99.99% 제거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걸 다시 건져서 잘 말려서 디카페인 원두가 되는 게 스위스 워터 방식입니다. 참 신기하죠? 신기한 만큼 특허가 걸려있는 기술이고요. 화학 용매를 쓰지 않아서 안전하긴 하지만 장시간 물에 담궈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공법에 비해서는 향미를 많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해요. 그럼 마운틴 워터 프로세스는 어떻게 다를까요? 스위스 방식과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마운틴 워터 방식은 말 그대로 마운틴, 멕시코의 피코 데 오리자바라는 산에 빙하수를 이용해서 그 빙하수에 생두를 담가 카페인을 우려냅니다. 특수 처리된 필터를 통해서 카페인만 따로 걸러내고요. 카페인이 걸러진 물에는 생두를 집어넣어서 그 향미와 맛 성분을 생두에 흡수시킨다고 해요. 그 다음 건조해서 원두를 만드는 방식은 스위스 방식과 동일합니다. 이 과정과 사용하는 필터에 특허가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스위스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풍미를 잃지 않는 방식이라고 해요. 하지만 카페인은 97% 정도 제거가 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이산화탄소는 기체인데 이 기체를 통해서 어떻게 카페인을 제거하지? 라는 생각이 들죠. 낮은 온도와 낮은 압력에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으면 이산화탄소가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걸 플루이드 상태라고 하고요. 또
또 다른 말로는 초임계 유체 상태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액체로 변한 이산화탄소는 다양한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용매로 작용하게 되어 다른 기체와는 다르게 용매로 사용해도 독성이 거의 없고 또 다른 화학물질과 만나도 쉽게 분해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요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초임계 추출 방식으로 이산화탄소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커피에서 카페인을 분리하는 데에도 이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커피콩에 있는 카페인을 다시 섞어내게 되면 커피콩에 이산화탄소가 약간 남아있게 된다고 해요. 하지만 이 생두 상태의 커피콩을 다시 로스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산화탄소는 자연스럽게 증발해서 날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방식은 비용이 조금 들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하는 회사들에서 선호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스타벅스도 바로 이산화탄소 방식으로 디카페인 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3가지 방식의 디카페인 커피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니 저는 화학 용매를 쓰지 않고 향미도 잃지 않는 마운틴 워터 프로세스 방식이 조금 더 마음에 드네요. 이런 디카페인 공정을 거쳤을 때는 카페인만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커피가 가지고 있는 이로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도 약 15% 정도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카페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카페인을 마실지 항산화 성분을 택할지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할지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문제인 것 같고요. 빨리 기술이 발전해서 카페인은 줄어들지만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그대로 있는 그런 기술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 종류의 디카페인 원두의 맛과 가격을 비교해보는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